고유 번호인 차대 번호가 차량 등록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대포 차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이 어떻게 꾸려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인력 채용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광주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광주 동구, 여수갑, 무안신안, 고흥, 보성 등 4곳입니다. 캄보디아에 세워진 광주진료소가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 지 1년이 됐습니다. 본연의 의료 봉사 활동 외에 교육,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 새겨 넣는 차대 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치단체 차량을 등록할 때도 이 번호를 기록하는데 자꾸 고쳐 쓴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착오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찰은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청이 경찰에 제출한 차대번호 정정 내역입니다. 구청에 차량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차대번호가 기재됐다가 뒤늦게 발견이 돼 바로잡아진 것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3여년 동안 무려 80여 건이나 되풀이 됐습니다.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차량 등록 과정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무실 직원이 이 차는 이렇게 주고, A차는 A서류를 주고, B차는 B서류를 주고 해야 되는데 사무실 직원이 헷갈려서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차에 가서 그거를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확인하는 규정도 없고. 차대번호는 공장에서 차를 만들 때 제작사와 차종, 배기량 등을 알 수 있도록 차체에 새겨 넣는 번호로 사람의 주민번호와 같습니다.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실제 번호가 서로 다를 경우엔 차량 도난 방지와 차량 결함 추적 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차량 소유자 변경이 수차례 반복되면 이른바 대포차로 악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실수로 여기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차량 등록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대번호 변경에 대해서 어떤 원칙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경찰은 서구청뿐만 아니라 나머지 4개 구청에 대해서도 차대번호 변경 시 이상한 점은 없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완할 아시아문화원이 200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다음 주부터 채용이 시작됩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이번 주 공식 출범한 아시아문화전당 정부 조직 규모는 50명. 소규모로 출발하는 만큼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대신 맡을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을 한시바삐 꾸려야 합니다. 아시아문화원 신규 채용 인력은 200명 내외 규모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돼 오는 9월이면 원장 선임을 마치고 발족합니다. 정부 조직은 핵심적인 정책 기능 위주로 이렇게 이제 수행할 계획이고 전반적인 업무의 구체적인 집행과 이런 이제 수익 사업 등은 아시아문화원에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가 기반을 가지고 아시아문화전당에 상주하게 될 인력은 관람객 서비스 인력과 시설관리 인력을 포함하면 6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화전당이 정부 조직과 아시아문화원이라는 크게 이원화된 체제로 움직이게 되면서 업무가 중첩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로 이제 견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좀 뭐랄까요, 서로 간의 업무 분장에 있어서 뭔가 잘 이루어져야지 분명히 중첩됩니다. 한쪽은 관리하는 조직이고 한쪽은 그 위탁받는 쪽이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전당은 당초 예정됐던 9월보다 2달 늦은 11월에 공식 개관합니다. 대신 9월부터 개관 축제를 열고 프로그램을 일반에 공개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참여자 G21은 표준 연비제 도입은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연료비 직불제 계획이 없어서 기대 이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연료비를 과다 계상하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 퇴출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개선안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최근 광주와 곡성, 평택조합원을 대상으로 쟁행이 찬반 투표를 벌여서 제적조합원 88.8%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놓고 11차례 단체 교섭을 벌였지만 사측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이번에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노사 모두 부담을 느끼는 만큼 8월 휴가철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데 제한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전용 콜택시는 아주 요긴한 교통수단입니다. 충분하진 않더라도 그나마 도시에는 전용 콜택시가 있지만 농촌 지역에는 그마저도 없어서 장애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목포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는 아침 무렵에 가장 바쁩니다. 네, 현재 예약 후 2시 30분이 가장 빠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현행법은 오는 2016년까지 1, 2급 장애인 200명에 콜택시 한 대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도내 장애인 콜택시는 보성, 영암, 영광, 신안에는 한 대도 없는 등 아직 법적 기준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 때문에 오는 2016년까지인 의무 구입 목표 시기도 늦춰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8년까지 153대 의무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또 우리 도내 장애인 단체하고도 이미 18년까지 목표를 완성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현실적으로 생계형 활동이 많은 3급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도 도와줄 것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벌러 다니는 사람들이 상급 장애인분들 아니냐. 근데 왜 차를 못 타게 하냐. 전라남도는 시군별로 관리하는 장애인 콜택시 콜 서비스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청 근처 전남복지재단에 통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사회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오는 9월 초부터 이곳에서 장애인 콜택시 통합 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의 광주 시민들의 손으로 세운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 그동안 몇 차례 전해드렸었죠. 1년여가 지난 지금 이곳에서는 의료봉사만이 아닌 교육, 문화교류의 거점 기능도 시작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현관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현지 주민들. 광주에서 온 진료진을 만나기에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선 환자들입니다. 진료소 안은 이미 순서를 기다리는 주민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문을 연 이곳에 지금까지 다녀간 의료봉사단은 모두 11개 팀. 광주에 뜻 있는 시민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셈입니다. 시민들 스스로 지역의 여러 주체들이 함께 이 일들을 1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시스템의 틀이 잡힌 것 같아서. 진료가 한창인 시각, 봉사단에 동행한 광주 지역 학생 10여 명은 현지 학교를 찾았습니다. 같은 과제, 서로 다르게 그린 그림을 내보이며 서로의 생각 차이를 느껴보고 땡볕 아래 함께 공을 차며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쌓습니다. 해외 의료봉사의 거점 시설이 두 나라 미래 세대에 각각 살아있는 체험학습의 기회와 자립을 위한 초석 제공이라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교육센터를 하나를 설립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쪽 아이들이 직업교육이라든가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광주 시민들이 캄보디아 현지 진료소라는 싹을 틔운 지 1년. 이제 본 궤도에 오른 이곳은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캄퐁스퓨에서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바다에도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경계가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경남 지역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부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올라갑니다. 뒷선단들은 쭉 올라갑니다. 여수 앞바다에 바짝 다가선 어선들. 전남과 경남 지역 해상에 도 경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에 반발하는 경남 지역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973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 어민들은 멸치 황금어장을 잃게 됐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판결을 뒤집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은 우리나라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자기네 바다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 판결 이후 오히려 해상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지만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신들이 해양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지방자치법이 인용됐듯 지자체 간의 경계선은 행정자치부 담당이란 입장이고 행정자치부는 수산업법 허가 과정에 각 지자체의 해역이 명시돼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행자부가 바다에 관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자부가 무조건 나서야 된다는 건 너무 비약인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전남과 경남 사이 해상에서 계속되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남과 경남 양쪽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광주 전남 국회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편차가 2대1로 축소될 경우 광주 북구을과 순천 곡성이 인구 초과 선거구에 해당되고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광주 동구, 여수, 갑, 무안, 신안, 고흥, 보성 등 4곳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결론을 제출해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요청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의 최재성 의원이, 조직본부장의 이윤석 의원이, 정책위 의장의 최재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최재성 본부장은 사무 총장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새 당직을 맡아 자리를 이동했으며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강기정 전 정책위 의장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선은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이 지난 20일 중앙위를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택배업체 근로자들이 하루에 6시간 넘게 공짜로 일을 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 택배부회 소속 노조원들은 오늘 오전 광주시 남구의 한 택배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루 평균 14시간의 중노동도 모자라 6시간의 택배 분류 작업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0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택배 수수료를 정상화시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이 앞으로 10년 뒤 수명이 종료되기 시작하면서 폐로 준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 전남 행동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환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성과 편의성을 내세워 사실상 노후 원전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과 대체 전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65만 원의 뇌물을 대신받아 동료 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세무서 직원이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